반갑습니다. 주식탱커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투자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나누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회사 목표 가격은 항상 정해져요. 그게 무엇에 따라?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버냐에 따라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정해집니다. 그러시고 이제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또 내지는 관심 종목에 담아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매수를 검토 중에 있다든가, 요런 거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돕는 내용이에요. 절대적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있고, 주식 탱크 쪽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솔루션 영상 올렸죠? 하나솔루션하고 이제 오늘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다 구독자님이 이제 댓글을 올리셔가지고 좀 분석 좀 부탁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솔루션, 이번 시간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중공업 계열이에요.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34개 있고 상장사는 6개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미포조선, 현대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할 회사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앤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할 회사는 태양광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솔루션하고. 물론 하나솔루션은 이제 케미칼 쪽이 더 커요. 그렇지만 향후 이제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중국, 유럽 전 세계가 지금 이 재생에너지 이쪽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구를 지켜야 된다. 가장 기본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지금 이 핫하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테마 섹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그렇게 돈을 잘 못 벌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는 업종이에요. 이게 또 기간 산업이고 정부의 지원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투자를 할 때 대규모 투자,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걸 건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태양광 쪽이.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에너지 사업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석유, 원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려요. 자, 태양광 셀 모듈 제조 판매, 그리고 이제 요게 주력입니다. 주력. 그리고 이제 인버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EPS 설치. 요쪽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매출 규모가. 그렇지만 태양광 셀 모듈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솔루션하고 유니테스트 얘기했죠. 페브로스카이트,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태양광 효율을 좀 높였다. 그 소재로 인해서 이쪽도 이제 향후 그쪽으로 갈 계획은 있는데, 일단은 선도주자는 유니테스트,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선도주자는 유니테스트예요. 그 유니테스트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그 점 보시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영상 올렸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먼저 하는 쪽이 수익률이 좀 높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요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사업부가 독립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셀 모듈 전체 매출의 85%예요. 셀 모듈 태양광 쪽. 이쪽이 이제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하나솔루션하고는 반대죠. 하나솔루션은 케미칼 쪽이 높고, 근데 이제 케미칼은 계속 유지하지만 하나솔루션은 이 태양광 이 페브로스카이트 23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쪽 매출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4%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호재 쪽을 말씀드릴게요. 호재 쪽.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추가로 한다는 게 예전에는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옥상, 예? 뭐 아니면 논밭 이런데 이제 또 아니면 도로가 이런데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죠. 이 하나 에너지,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수상 태양광 이쪽을 신동력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현대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이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치고 뭐 태풍이 몰아치고 해도 그 견디는 그런 구조물 이런 걸 현대중공업이 최고 잘하거든요. 예, 이쪽하고 손을 잡고 바다 내지는 뭐 댐 이렇게 또 댐이 위에 보면은 잔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일 잔잔하진 않아요. 뭐 장마 또 폭우가 오면은 또 거기 역시 출렁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예, 요런 수상 태양광 이쪽으로 이 현대중공업하고 손잡고 기술 접목을 해서 예, 바다라든가 뭐 이 민물 그러니까 댐이라든가 저수지 또 강 이런 데 설치를 하겠다 이런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쪽을 키우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해양 플랜트 기술 접목, 해양 구조물 설계 및 부식 방지, 그리고 떠 있는 거, 부유, 예, 요런 기술이 굉장히 현대중공업이 좋다 보니까 또 현대중공업 계열이니까 그거 이제 설계 이런 기술들 서로 접목을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만금 같은 간척호, 아무래도 그쪽은 좀 이렇게 간척이 돼 있고 또 막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파도가 세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육지에 하게 되면 나무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수상에다 하는 그런 걸 지금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호재죠. 이제 신규 쪽이니까 매출을 한 45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부유 시스템 이게 핵심 기술이래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도로가 우리 도로 보면 막 오토바이 다니든가 차 다니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투명으로 이제 뭐 플라스틱 패널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 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방음 터널용 양면 태양광 요 솔루션 개발 상용화를 했습니다. 상용화 해가지고 현재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동부간선로 예 요런 동부간선도로 이런데 설치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전력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명히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올해 이제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태양광 등 뭐 풍력, 신재생에너지 뭐 수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신재생에너지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죠. 이런 쪽을 이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밝혔고 유럽 연합, EU와 중국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문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태양광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생산량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충북 음성 있죠? 음성에 이제 태양광 스마트 배터리 완공을 했고 기존 600메가와트보다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1.35기가와트 예, 요 정도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향후 계속 늘리겠죠? 그죠? 그리고 악재도 있어요, 악재도. 일단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그 하나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제 하나 에너지 솔루션 바로 이 전 영상에 있죠? 거기가 이제 미국 가정용 태양전지 1위예요, 1위. 예?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반대로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실리콘 쪽, 예, 실리콘 패널 또 이 실리콘 태양광 이쪽 이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다 뺏겼지 않습니까? 예, 1등부터 전부 다 뺏겼잖아요. 그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우리나라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7위에요, 그것도 하나가. 그래서 전 세계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쪽. 근데 현대가 많이 시장을 뺏겼어요. 현대가 2017년도 57% 해외 수출을 했거든요. 해외 수출을.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였는데 태양광 쪽으로.
근데 18년도, 19년도 이때 보면은 뭐 19%, 23%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20년도 작년 34%, 그러니까 해외 전체가 되겠죠. 뭐 유럽도 포함, 미국도 포함, 뭐 중국도 포함 다 포함해서 57%에서 작년 기준, 작년엔 그래도 올라온 거예요. 예. 18년도에 19%, 19년도에 23%, 작년엔 좀 올라온 겁니다. 34% 기록했는데 아직 17년도는 뭐 언제예요? 57%잖아요. 이거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데 빼고 수출 미국만 수출했을 때 보면 미국 수출이 굉장히 컸어요. 해외 수출 기준으로 2017년도 해외 수출 전체는 57%였지만 미국이 다 차지했어요. 50%. 근데 18년도 19년도에 14%, 20%대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딴 데는 늘렸다는 거죠. 뭐 유럽이 되든 어디가 늘었지만 미국은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게 악재가 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참고 해가지고 한화 솔루션 이쪽은 미국 가정용 태양전지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재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이제 말이에요. 미국은 태양광 모듈 판매 단가가 유럽하고 호주 이런 기타 지역보다 가격이 60% 이상 높게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좋다는 얘기죠. 마진율이 저쪽에 팔면. 그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악재이지만 나중에 호재로 발생이 되려면, 호재가 되려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수출을 늘리면은 역시 현대 에너지 솔루션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악재가 이제 변하겠죠. 예, 그래서 미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성장의 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누가 말했다? 이재현 투자증권 연구원이 말했다.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 유연석 기자님이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 이제 생산 재개 및 이 신규 설비 생산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년 7월 태양광 스마트 배터리 완공.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죠? 지난달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생산 능력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태양광 쪽이 다예요. 태양광. 인버터 쪽 보면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억대고, 이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을 좀 늘려야 돼요. 시스템 설비니 발전소. 여기는 지금 관리인데 이 발전소. 이 지금 미코라든가,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이제 발전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발전소. 그리고 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발전소 이쪽으로 대부분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돈도 되고, 이제 또 탱크, 또 그러고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도 종류가 너무 많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자동차 배터리 이쪽이 주는데, 거기서도 또 변형돼 가지고 또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전해질, 액체 전해질 들어가는 그런 거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고체화 시켜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이게 굉장히 기술 변화 속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뭐 일본이 1등인데 지금 삼성 쪽에서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소재가 한정이 있고, 또 그거를 소재를 또 캐오는데 또 환경 오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소재를 다 수입을 해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이게 참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저 충청도, 영동 요런 쪽, 충청 북도 쪽으로 해가지고 바나듐이라는 소재가 좀 많이 좀 매장이 돼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건 없어요. 어쨌든 뭐 연구하고 있고 그걸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이제 바나듐 그게 뭐 10조 정도 현재 기준으로 예상치지만 10조 정도 매장량이 있다는데, 그 정도면 뭐 우리나라 뭐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 소재를 우리가 수입을 해올 일이 없으니까. 그죠, 뭐.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좌우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회사는 이런 내용을 한다.
자, 그러고 바로 저 재무제표로 들어갈게요. 이 회사는 제가 보도 저평가예요, 보니까. 저평가입니다. 자, 매출을 보자고요. 자,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 오른쪽 화면 봐보세요, 오른쪽. 자, 오른쪽. 자, 2017년도에 2,500억. 그리고 2018년도에 3,400억. 그리고 2019년도에 4,400억. 근데 작년도는 이제, 뭐 요즘은 코비드라 그러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예, 코로나19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4,400억에서 390억, 3,900억으로 좀 떨어졌고, 이익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아주 뚜렷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하나솔루션 요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죠? 중국.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향후 중국 업체 웨이퍼 증설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 적자. 지금 하나솔루션은 적자였잖아요. 1사분기, 2사분기. 요 탈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셀 모듈 이런 쪽이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죠? 셀 모듈 쪽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 그거로 인해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예,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하반기죠. 이제 7, 8 지났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2021년 작년도 3,900억인데 올해 4,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리고 약 1,000억 정도 느는 거죠. 꽤 많이 느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200억, 예, 20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22년도 역시 마찬가지죠. 약 1,000억 정도 늘어가죠. 1,000억에서 40억 빠집니다. 960억 정도, 예, 상승이 나오죠. 5,860억. 그리고 23년도에 6,600억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은. 그런데 봐보세요. 영업이익 역시 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0억, 340억, 410억.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예요. 여기 보시면 2라고 써있죠. 2.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200억, 340억, 410억. 그래도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이제 또 예상을 하는 거니까. 진짜 태양광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여기저기 이 영상 저 영상 많이 올리지만 뭐 저라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죠? 예? 아니, 한국에 종목이 몇 개고 회사가 몇 개인데 그 회사를 다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재무제표 보고 예? 기본적인 거 보고 차트 예? 또 기본적인 거 보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예. 어쨌든 성장성 뭐 그것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뭐 전문가가 아니래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무조건 뭐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수소, 클린, 예? 클린 에너지, 예? 그린 에너지, 예? 굉장히 그쪽이 이제 어차피 수소로 가야 돼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태양, 풍력. 얘네는 에너지 효율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태양은 해 안 뜨면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뭐 효율 떨어지고 풍력 바람만 불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성장은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시고 자 부채 비율을 볼게요. 부채 비율. 부채가 얼마나 되나. 자 39%, 42%, 45%, 48%. 부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채는. 그렇지만 유보율 돈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는 못했어요. 이 회사 자본금이 560억이죠. 자본금은 작진 않죠. 그죠? 매출 대비는 자본금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뭐 약 4천억 되는데 매출이 약 4천억 작년 기준 4천억 정도 되는데 자본금이 560억이면 굉장히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보율은 약 뭐 한 480%, 4,800 요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고요. 4,800 곱하기 뭐 자본금 560억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 한 약 2,600억 정도 있다. 현금성 자산만 작년 말 기준 올해 또 한 약 200억 버니까 그죠? 200억 좀 버니까 500% 좀 더 되겠죠. 예. 왜냐면 480이니까 500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500%는. 그 2,6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현금성 자산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이제 성장, 매출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21년 0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다 합친 거예요. 성장은 했어요. 매출은.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 1분기, 2분기 다 합친 것보다 올해 1분기, 2분기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원자재, 예? 원자재, 실리콘, 웨이퍼 이쪽이 올랐단 말이에요. 태양광. 예? 태양광 소재가 실리콘이잖아요. OCI 만든. 예? 그게 오르니까 또 OCI가 요즘 주가가 좀 올랐던 거고, 그러고 그 웨이퍼 쪽도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은 현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하나 솔루션은 오히려 다 적자를 봤어요. 근데 이에서는 적자는 안 봤어요. 다행히. 영업이익은 떨어졌지만 매출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예. 그거는 뭐 원자재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제 공급량을 늘렸어요. 실리콘부터 웨이퍼 다 늘렸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 원자재 가져오는 게 굉장히 싸지잖아요. 예? 공급 과잉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판매 단가 그대로 유지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 비율 약 200 가까이 되죠. 베리굿이에요. 당좌 비율 129. 베리굿이죠. 유동 비율 노멀한 게 100. 200 넘어가면 아주 좋다. 예, 아주 좋다.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투자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았었죠. 400, 300, 150, 180 이랬는데 예. 요거는 지금 분기입니다. 분기예요. 분기 기준. 근데 이제 한국 좋아질 거예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다 늘어나니까. 예,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자, 성장 이제 매출 증가 보면은 증가를 하고 있죠. 작년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은 부분이 있고 올해 이제 매출 증가율이 있고. 자, 여기까지 보고 자, 투자지표 SPS 증가와 BPS 증가 좋다 그랬죠. SPS는 뭐랑 연동된다? 매출액. SPS는 매출액하고 연동이 됩니다. 자, 왼쪽 제가 매출액을 올려놓을게요. 2017년도 2,500억, 3,400억, 4,400억, 3,900억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때만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20년도는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그죠? 계속 상승하다가 봐보세요. 32,000원, 43,000원, 52,000원 그러다 35,000원 뚝 떨어졌죠. 이게 매출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BPS는 유보율로 따집니다. 유보율. 자, 유보율. 자, 450%, 490%, 460%, 480%. 큰 변동이 없겠네요. 그죠? 다 400대, 뭐, 중후반대니까. 자, 27,000원, 29,000원, 28,000원 이나와요. 그죠? 변동이 없죠. 그죠? 올해는 좀 늘어날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니까.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자, PSR, 이게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를 기준으로 잡는데, PSR은 뭐로 연동되죠? SPS, 매출과 연동이 돼요. 이 PSR은. 매출 성장세랑 연동이 됩니다. 자, 올 연간 봐보자고요. 작년에 130% 올랐고, 올해 31% 빠졌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1.13이 된 게, 왜 그러냐면, 매출, SPS 빠졌잖아요. 빠진 상황에 주가까지 오르니까 이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거의 몇 배가 나왔습니까? 거의 200% 정도의 매출은 오히려 빠졌어요. SPS도 빠졌어. 근데 주가는 몇 프로 올랐어요? 100% 넘게 올랐잖아요. 130%. 그러니까 얘가 그거 대비 2배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올해는 주가 빠지고 매출 증가하면 얘가 올라간다 그랬죠. SPS가. 그렇게 되면 얘는 다시 0.7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되죠. 0.7, 0.8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이 회사는 저평가가 된 거예요. 저평가. 그리고 저평가의 기준 또 잡는 거 뭐죠? BPS 현금성 자산. 29,000원 잡힌대요. 지금 현재 거래가 얼마죠? 27,000원이라는 거예요. 27,000원. 27,200원. 그러면 약 2,000원 정도, 10% 정도 얘는 할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성이 없나요? 봐보세요.
자, 작년 4천억 정도, 올해 4,900억, 내년 5,800억, 내후년 6,600억.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친환경 정책, 그린 뉴딜, 예? 미국 행정부 탄소 중립,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이런 데에서 모든 걸 친환경으로 가겠다는 탄소, 배출, 제로. 이 회사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매출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그냥 고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4%, 5% 고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러분들 계속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든가 보유를 해야 된다는, 보유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 회사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재무제표로 보겠게요.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 그죠? 아, 성장하는 건 알았는데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는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뽑아냈는지. 자, 컨센서스 2021년 7월 기준 적정 주가 직전은 52,000원이었는데 한 만원, 9,000원 정도 깎았네요. 그죠? 9,000원 정도. 그러면서 43,000원을 유지했어요. 지금 봐보세요. 27,000원인데 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누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 21년입니다. 올해 7월 기준이에요. 7월 2일 기준. 물론 직전 적정 주가는 52,000원이었어요. 약 9,000원 정도 하락, 17% 정도 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저평가잖아요. 이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43,000원인데 27,000원 거래되니까. 근데 아까 BPS는 얼마가 나왔죠, 여러분들? BPS는 2,000원 정도, 약 10% 정도 저평가로 잡히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제 계산법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올해 기준으로 볼게요. 올해 200억을 이 회사가 영업이익 수익이 나온다라는 기준으로 볼게요. 올해 기준. 앞으로 성장 있는 거는 일단 좀 이따 계산을 하고. 자, 이 회사 올해만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올해. 자, 아니 성장 있는 건 별도로 계산해 드릴게요. 자, 560억. 뭐 자본금이잖아요. 자, 다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영상, 어떤 영상을 봐도 이 계산법이 다 틀립니다. 회사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 200억 나누기 뭐를 한다? 자본금을 해준다. 자본금 560억. 그리고 곱하기 뭐를 한다? 이 회사는 자본금 대비 회사 이익이 0.35배가 난다는 거예요. 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많이 버는 회사는 절대 아니죠.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벌긴 버는데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절대. 이 0.5배밖에 안 나오잖아요. 못 버는 회사죠. 돈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가 27,000원 가 있는 거예요. 잘 못 버니까. 자, 그리고 곱하기 뭐를 한다? 액면가 5,000원이면 10배를 해줘라. 액면가 100원이면 10배 해줘서 1,000원. 액면가 5,000원이면 10배 해주면 5만원. 액면가 2,500원이면 10배 해주면 25,000원 계산해주라. 이거는 그냥 정설이에요, 정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해요. 200억 나누기 560억 곱하기 액면가 5,000원이니까 5만원을 하면 17,800원 나요. 올해 이익 기준으로. 왜? 재무제표 깨끗하잖아요, 재무제표. 부채 비율도 낮잖아요. 100%도 안 되고. 그리고 돈은 유보율 한 2,7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나왔죠? 4.8 곱하기 작년 기준입니다. 560억. 560억은 뭐예요? 자본금이잖아요. 유보율은 퍼센트니까 4.8배 맞죠? 2,700억가량, 2,688억가량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이런 거, 원자재 이런 거 빼고 현금성 자산만 2,7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에서 공장 이런 거 다 빼고 부동산 다 빼고도 시가총액이 3,000억이면 거래 되게 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봐요? BPS 보잖아요. BPS 29,000원 잡히고 있잖아요. BPS가 뭐예요? 현금성 자산. 우린 유보율 요거만 따졌지만 그 이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외 게 이제 이 BPS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크게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냥 저평가. 그러면 자, 이에서 이제 또 뭐를 봐봐요? 성장 있잖아요, 성장. 예? 자본금 변동 없고 자본금 560억 계속 가잖아요. 유상자 계획 없고. 자, 그러면
340억. 내년도 우리 버는 거로 보자고요. 내년. 올해 말고 내년. 성장성이 있으니까 멀티플이 이제 멀티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측이지만 340억으로 계산하자고요. 나누기. 뭐, 540억. 540억. 뭐예요? 560억이구나. 560억. 자본금. 자, 이제 곱하기. 아까는 0.3배 정도, 3~5배 정도 벌었는데 지금 0.6배로 올라가죠? 돈은 이제 조금씩 더 잘 버는 거예요. 자, 곱하기 액면가 10배. 그러면 이 회사 적정 주가 3만원 나오죠? 얼마 벌었을 때? 340억 벌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주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아주 높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유보율 BPS랑 관계없이 그냥 영업이익 가지고만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410억. 2년 후에 미래 가치를 보자. 410억 벌었을 때 또 계산해야죠. 560억. 나누기 560억. 곱하기 액면가 10배. 이러면 36,000원 되는 거예요. 그죠? 36,000원. 근데 앞으로 이 속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제 기후변화가의 속도, 그거에 따라 각국 나라마다 정책의 속도가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 이러면은 이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늦어지지는.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그러면 이 매출 신장 속도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또 이 회사 배당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410억 벌을 때 여러분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36,000원.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케미칼 부분.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뽑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책의 속도에 따라 이 회사는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자본금이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자본금. 그죠? 9,700억이니까. 그러면 얘 역시도 제가 뽑아드릴게요. 자, 이거 뭘로 뽑냐? 이걸 뽑아드릴게요. 23년도 최대치로. 예? 1조 1,100억 정도 번다. 예? 최고. 올해는 8,700억, 내년에 1조, 내후년에 1조 1,100억 정도 보니까 이걸로 뽑아보자고요. 하나솔루션입니다. 나누기 뭐를 한다? 자본금 9726, 9,726억 곱하기 액면가의 10배. 이에서 57,000원이라고 나오잖아요. 57,000원. 물론 얼마를 버냐, 이제 이 속도가 있으니까. 얘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시장,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죠. 이 실리콘, 예? 실리콘 쪽으로, 실리콘, 태양광 이쪽으로만. 그리고 케미칼 부분 따로 있고, 또 케미칼에서 뭐를 하죠? 암모니아로 해서, 예? 수소를 응집시켜가지고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를 액화시켜가지고 하는 기술. 이 케미칼 이런 쪽은 다 그쪽으로 할 거예요. 남해화학이 되든 뭐 SK 케미칼, 모든 케미칼, 롯데 케미칼 이런 데는 그쪽 암모니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선박 연료라든가 또 수소 연료 이동을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부피를 작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다 할 거예요. 케미칼 쪽은.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쪽이 오히려, 예? 더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이 태양광 비중이 원체 크고 하나솔루션은 분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 종목으로. 여러 이제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예? 사업부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쪽에서 적자나면 저쪽에서 커버하고 저쪽에서 적자나면 이쪽에서 커버하고 이런 게 가능하고,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온리, 예, 태양광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나쁘진 않아요. 저점이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 속도에 따라 이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약 100억씩은
성장을 무조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최대치 1000억까지만 번다고 했을 때, 예? 영업이익 기준 1000억까지 번다고 했을 때 자본금 나누기 또 곱하기 뭐로 하죠? 액면가 1000억을 벌었을 때예요. 1000억 벌었을 때 약 9만원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그 대신 3년에서 5년 평균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딱 단발성으로 1년치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예? 최소 3에서 5년치 1000억은 유지가 돼야 저 정도가 나온다. 이제 계산 여러분들 다 뽑으실 수 있죠?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역시 제가 초창기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짧아요. 연역이 짧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예요, 이 전체가. 자, 마지막 줄, 요 줄들이 중간중간 요렇게 애들이 있죠? 자, 이동평균선 일단 뺄게요. 이동평균선 있는 거와 또 없는 거와 또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이동평균선으로 볼 때가 있고. 자, 보다시피, 자, 마지막 줄들 빠져나오면 뭐가 주가가 빠져나오면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이 나온다. 예? 영락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온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처음 보신 분들은 마지막 줄이라는 건 이렇게 끝에 있는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있는 줄들, 지금 네모 치는 거, 이걸 마지막 줄. 이 밑으로 뭐가 내려온다? 주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마지막 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줄이 없잖아요. 이 밑에는. 여기는 밑에 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밑에 줄이 없을 때, 주가만 있을 때가 이때 저점.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 줄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될 때 이때가 고점. 요거 초창기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저랑 할 때 이게 어디서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봉이니까 단기예요. 단기. 예, 단기입니다. 만일 밑에서 주가가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 상승. 반대로 위에서 주가가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 예? 삐져나오면 우행보 박스 내지 하락. 정확해요. 근데 반대로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요때 사죠, 요때. 파란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파란 구간을 빠져나오는 하얀색이 보일 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구간 있죠? 요때 사는 게 아니라 요때 파란 구간 빠져나올 때 확인을 하고 사겠다 이거예요. 확인을 하고. 예? 확인을 하고. 이 파란 구간은 매수 대기, 사는 구간은 이렇게 하얀 구간이 보일 때. 아시겠죠? 이건 단기성이에요. 일봉. 단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기로.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동평균선을 넣을게요. 자, 이동평균선. 여기 보면 두꺼운 빨간 선이 있죠. 요게 151선입니다. 151선. 151선 이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안정되게 올라가요. 안정되게. 그렇지만 주가가 151선 밑으로 내려오면 불안정 구간이에요. 불안정 구간. 여기는 비가 온다. 그냥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구간이다. 뭐 비가 오면 뭐를 해요? 우리가 방어를 해야죠. 방어하려면 뭐예요? 우산을 쓰든가 뭐 우비를 입든가 그러잖아요. 그런 구간이에요. 찝찝한 구간. 그렇지만 여기는 해가 쨍쨍 뜬 구간. 빨간 선 위에 있는 것. 맑다. 우리가 활동하기가 편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주봉. 자, 주봉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줄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줄들. 여기 봐도 마지막 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봐봐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마지막 줄이 삐져나왔어요. 주가가. 어때요? 빠지잖아요. 이만큼은 빡쓸지 모르지만 빠진다니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차트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차트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을 요한다. 예? 기술. 이거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겠다라는 그런 기술. 그거고, 기본적 분석은 좀 전에 봤던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뭐예요? 이 회사가 내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싼 건지 비싼 건지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 뭐 저야 증권회사 다녔고, 예, 여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다니지만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살 주식이 비싼지 싼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10,000원짜리, 이게 10,000원밖에 거래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땐. 근데, 막 뉴스에서 좋고 뭐가 좋대. 근데 주가가 10만 원이야. 계속 좋다니까 10만 원에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 놓고 물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손해잖아요, 손해. 누가 손해? 여러분들 손해죠. 그걸 산 사람. 그거 산 사람. 안 산 사람은 손해가 아니겠지만. 그거를 좀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저는 외국 사람들 돈 있는 거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내가 주식 사가지고 우리가 지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진은. 죽자 사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엄한 주식시장 들어와가지고 돈 잃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한국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대에너지는 저평가. 그리고 뭐예요? 여기처럼 삐져나왔죠? 반대로 어디가? 밑에서. 그럼 뭐가 돼요? 자, 봐요. 주봉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하얀 선으로 올라왔죠? 빨간 게. 이러면 최소 우행보 박스 내지는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아주 괜찮다. 기술적으로. 자, 어때요? 매수 대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보는 거 월봉입니다. 매수 대기. 매수 대기예요, 지금. 까만 구간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월봉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월봉은 최후의 마지노선일 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좋은 종목을 못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 봐보세요. 자, 여기 봐봐요.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매수 뜨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뿐 아니라, 봐보세요.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에. 그죠? 뭐 이것뿐이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그래. 뭐 휴맥스. 요것도 제가 이제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매수 뜨고 쭉 우상향이잖아요. 그냥. 쭉 우상향. 아직 여기 있어요. 자, 그 대신 어때요? 지금 뭐예요? 빨간 선 위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있습니다. 빨간 선 위에서는 어때요? 빨간 선 아래는 불안정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비 맞는 구간. 우위를 쓰든 우산을 쓰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피하는 방법이 빨간 선 위에서만 투자를 하라. 그거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예? 자, 이거 월봉에서 봐봐요. 월봉. 진즉에 쭉 농장기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자, 주봉. 어때요? 주봉도 이거 설명드렸어요. 빨간 선 위. 예? 빨간 선 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한 2달이나 1달 반 정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휴맥스. 이런 거 골라내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휴맥스. 과거에 어땠나? 이게 여기에요. 2017년도. 아니, 빨간 거 아래 있잖아요. 빨간 거 아래. 이거 비 맞는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뭐든 비 맞으면 어때요? 찝찝하죠? 자, 빨간 선 위에 구간 어때요? 쫙. 얘 이제 빨간 선 위로 올라왔어요. 네? 요거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탈바꿈하고 있다. 뭐로? 모빌리티 플랫폼, 카쉐어링,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보급사업, 또 주차장에 전기차 깔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충전시설 만들고 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그것도 대우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들, 거기에 신규 짓는데 충전시설 만들겠다, 주차장에다. 지금 싹 바꾸고 있다. 이런 거 제가 내용 뽑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 일주일이 지나든 2주일이 지나든 1년이 지나서 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서 봐도. 아니 1년이 아니라 2년 지나서 봐도요.
하루 이틀짜리로 뽑아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 영상은 좀 롱장기로 가는 영상이 많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저평가해서 잡는 게 낫지, 우리가 왜 비싼 주식을 사가지고 비쌀 때 들어가서 왜 중내산에 그냥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저거 됐고, 일단 일봉에서는 빠져나왔고 매수 사인 떴죠. 여기 화살표 나왔잖아요. 자 주봉 어떻습니까? 주봉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 이거는 좀 길게, 호흡 길게 해서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했지만 충분히 이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성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고, 그죠? 그러다 뭐 부채 비율도 낮잖아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어쨌든 회사 상당히 주봉까지, 월봉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건 뭐 판단할 게 없어요. 판단할 게, 그죠? 예, 몇 개월 되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목표가 정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예, 그러시고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제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뭐 진입하실 분들이나 또 내지는 뭐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 또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이해를 돕는 내용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영상으로 인한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고 주식 탱크 쪽에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성토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